선행 지표는 다 하락하고 있고 이게 또 더 하락을 할 게 연초에 그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그 뭐 작업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CPI 지수의 구성 비율을 갖다가 조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정을 했을 때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거 선거용 아니냐, 중간 선거에 맞춰서.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연초에는 급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지고 바꾼 걸로 되면은 네. 그게 꺾이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10월부터. 그래서 10월, 11월 꺾이고 내년 1월이면 심하게 꺾입니다. 그러면 CPI는 지금부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2023년 네. 주식시장 전망하고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대외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식은 예. 이제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리 환경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23년 전망들은 지금 리서치들에서 내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장님 생각은 그걸 보시면서 뭐 동의하시는 부분, 조금 다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 리서치 쪽에서 내는 상단은 보통 2,600선 정도에 걸쳐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하단은 2,000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단은 모르겠지만 상단은 좀 더 열어놓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은 그 우리나라로 이제 차이나론 하고 나서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그 금융시장의 어떤 환경을 놓고 봤었을 때 연준이 과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그걸 고집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그 4개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역실적 장세의 끝 무렵일 가능성, 그러니까 12월 이 정도 되면 거의 끝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기 반등 국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국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상단은 어쨌든 변수가 있긴 하지만 조금 열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단을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위로 더 갈 수도 있다. 네네.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다들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는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그런 계절성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걸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했고 적어도 1분기 상반기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대로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쉽지 않은 얘기고요. 근데 저는 약간 페이크라는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연준이 그렇다는데 저는 페이크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 맞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얼마까지 상단을 열어놓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도 이제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을 뭐 세계의 중앙은행 아니겠어요? 사실 미국이나 연준이, 그죠? 네네. 그 흐름에 따라서 사고는 미국이 쳐도 다른 나라 주가가 더 빠지고 네네. 미국이 어려워도 달러는 강하고, 우리가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은 당분간은 뭐 금리 인하, 피봇, 방향 전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우리 갈 길이 먼저 이렇게 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장님 말씀은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다. 그 말은 그러면 다시 방향을 언젠가 또 확 바꿀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는 일단 요거를 가지고 먼저 23년 증시의 주요 변수라고 써 있는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준의 스탠스가 페이크일까 진심일까, 이 부분을 제가 의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은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탈중국 차이나런 본격화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과연 러시아가 지금 전쟁 계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되느냐, 또 미국의 입장,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투세가 과연 시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 이제 내년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은 뭐 중국의 리오프닝, 뭐 차이나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 네. 뭐 이것도 다 긍정적인 얘기들이고 금투세 관련된 거는 뭐 백날 얘기해봤자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략한다 그러면 연준 이슈만 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FOMC 입장에서는 그 지난번 CPI 지표 나오기 전에 터미널 레이트를 더 올리겠다. 올렸죠. 그래서 예, 5%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게 5% 이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에서도 이미 미국의 국채 시장은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계속 4개월 연속 팔아댔었고 네. 영국도 지금 사실 그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이 살 리는 없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연준조차도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그 옐런 재무장관이 한 3주 됐나요? 저기 시중은행에다가 그 미국채 바이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니네들 우리가 채권 사줄까?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11월 달에 이제 FOMC 하기 전에 발표가 난 거는 일단은 사는 거는 안 하기로 유보가 됐어요. 그쪽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랬겠죠.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만큼 시장의 특히 미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넉넉하진 않다. 쉽지 않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회사채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금들이 실제 글로 많이 몰려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그 미 국채를 가지고 그 매수해줘야 되는 쪽들에서는 현금이 좀 부족한 상황, 그 다음에 유동성이 부족한데 또 연준은 팔아야 되는 상황, 또 환율 방어 때문에 일본이나 영국은 팔아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채권 문제가 시장의 됐던 거죠. 위기, 뭐 붕괴라는 표현은 과합니다만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연준도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를 했을 때 이건 네.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만 미국 전체 국가 예산의 30%가 이자로 나간답니다. 네. 사실 오래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기사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었던 건데 현재 금리입니다. 5%가 네. 아니라 유지할 경우에 미국에 있는 4.5조 달러의 그 모기지론 채권이 디포트 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도 지금 그 모기지론이 7.18까지인가 올랐거든요. 예. 이게 더 올라가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저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렇죠. 그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괜찮아 하면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고점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선행지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추세가 꺾였거든요. 뭐 메나임 중고차 지수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 또 월간 렌트비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신규 계약 그러니까 주택 신규 계약도 감소하고 있고 ISM 제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 지표는 다 하락하고 있고 이게 또 더 하락을 할 게 연초에 그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그 뭐 작업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CPI 지수의 구성 비율을 갖다가 조정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정을 했을 때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이거 선거용 아니냐, 중간 선거에 맞춰서.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연초에는 급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지고 바꾼 걸로 되면은 네. 그게 꺾이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10월부터. 그래서 10월, 11월 꺾이고 내년 1월이면 심하게 꺾입니다. 그러면 CPI는 지금부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두 달 전부터 10월 CPI가 되게 의미 있을 거다. 예. 꺾이게 되면서 인플레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확연히 보여질 거다. 그러면은 연준 피봇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올 거다 하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면은 연준 의장들 그 발언들은 보면 여전히 고금리 계속 가야 돼.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짝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기사로 보시면 아시지만은 뭐 대규모 이제 감원 조치가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메타도 1,100명 감원하고 트위터 50% 감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이미 시작했고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주요 시중은행들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길지 않은 시간에 이것도 확실히 꺾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있는 거는 파트타이머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약간 지표를 좀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이제 일자리가 있는 걸로 네네.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 우리랑 이제 실업률 사실 산정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시장에 알려져 있는 미국의 어떤 상황하고 좀 다르다. 그럼 예. 연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모를 리는 가지가 없지만 사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또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약한지 눈물 흘리지 않고 있는 거군요. 저는 사실 작년 말에 그 파월이 연임하기 전에 네. 인플레는 일시적이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진짜 모르고 저런 소리를 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